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공론 잡경진전이에요. 자, 잡격에서 세 번째 잡격. 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잡격이 된다. 흉격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칠살격이죠. 네, 첫 번째 칠살격. 네, 두 번째가 뭐예요? 성관격이에요. 세 번째가 양인격이죠. 이 양인격의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할게요. 이제 거의 격국론도 이제 끝나가니까 너무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할게요. 자, 양인이란 무엇이냐? 예, 여기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심혜천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양인자라는 것은 겁탈을 한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 정제지신. 나의 정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곧 정제의 칠살이라는 거예요. 아주 모질게 강한 거죠. 정제를 아주 모질게 뺏어가는 거예요. 록전일이라고 했어요. 록전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소리인 거 아니에요? 자, 인, 묘, 진이에요. 이게 이제 진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뭐냐 이거예요. 록이 이거 앞에 있다 이거예요. 자, 간목일주가 양인격이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왕지거든요. 이걸 양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뭐예요? 인목은요? 그냥 간목의 인월은요? 그냥 록곡격이라고 그래요. 록곡. 같은 월에 이렇게 인월이나 묘월이나 태어났을 때 묘월은 양인이라고 하고요. 예, 양인이라고 하고요. 이 록은요, 그냥 록이에요, 이거는요. 왜? 이 일주를, 강하게 해주는 건 있는데, 이건 진토는 뿌리가 되고요. 강하게 해주는데, 이 록에서, 록이 이거에 앞에 있는데, 이것은 곧 뭐냐? 왕지라 목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목 속에는 뭐 있어요? 무병갑이 들었잖아요. 근데 묘목에는 뭐 들었어요? 가불밖에 없어요. 오직 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월에서는 그람수를 재도 이게 좀 간목이 약할 거냐 강할 거냐를 인월이면 재야 되는데 심혜천 선생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묘월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평주자인 설하고가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예, 저도 설하고 편입니다. 양인월에 태어났어도요, 주위에 모두 식신이 잔뜩 깔려 있으면요, 허박해져요. 이렇게 되겠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요. 병어일주예요. 오화가 있으면 이건 양인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자 보세요. 무진, 무어, 또 다시 무진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이거부터 병진 이러면요, 이거 전부 토 아닙니까? 이 오화 빼고 물론 일주에 나중에 치더라도 이러면 식상이 너무 강해서 병화일주가 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용신을 뭘로 써요? 이 오화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운에서 목을 기다려야 돼요. 목을요. 그럼 이런 운은요, 5월에 태어난 병화일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5월이니까 물론 금운이 와서 좋으냐, 그렇처럼 이 토를 설계하니까 괜찮고 수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모구는 남자라면 이건 오질 않는다. 근데 만약 이게 여명, 본명이었다면 이런 사주는요, 모군서부터 곧 올 거예요. 4, 5, 그러니까 4월만 지나면 역향을 하니까 모군에서부터 해서 수운까지 가니까 물론 수운 들어오면 이 많은 무토가 또 잡아먹겠죠. 그걸 하니까 썩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이 약간 한쪽으로 편구한 건 안 좋죠. 사주는 오행이 고루 있으면서 무게도 거의 비슷하게 있어서 어느 것이 강하구나 이렇게 좀 확 띄지 않는 오행, 그러니까 눈에 편중되지 않은 오행이 사주에 있어야만이 그 사주가 좋아지더라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편중되면
썩 좋은 사주는 안 됩니다. 오직 오양의 유지다. 예, 오양만 이걸 칠 수 있어요. 오양이란 뭐예요? 갑, 병, 무, 경, 임이죠. 갑목에 묘월에 태어나면 돼요. 병화는요 5월에 태어나면 돼요. 무토는요 이건 뭐야 진술충리요 그 월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화토 동근이라고 해서요 5월에 태어난 무토일주를 곧 뭐라 그러냐 양인이라고 하죠. 경금은요 6월에 태어나야 되고요. 임수는요 자월에 태어나야 이렇게 양인이라고 그러죠. 5개 양만이 양인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인은 있냐 없냐? 없어요. 그냥 음걸록이라고 하죠. 음일주로. 그럼 이 양인이라고 하는데 불알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겁재월이라고 하지 않고 왈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칼날 인자입니다.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겁탈하는 것이 심해서다 이거예요. 도둑놈이다 이거죠. 나의 정제를 그냥 그대로 겁탈해버리는 거죠. 자, 나의 정제라. 간목에 묘월에 태어났으면 이 정제가 뭘까요? 기토란 말이에요. 기토가 기묘 이렇게 올라 있으면 이건 그냥 곧바로 간목 오기 전에 묘목이 겁탈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에 완전히 양인 거죠. 살이다. 정제의 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땅히 제복을 시켜야 돼요. 이 제복을 시키려면 뭐래요? 편관이 있어야 돼요. 편관만이 이 제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편관뿐이 아니라 관도 역시 괜찮다. 관살보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르면 더 귀하다라고 했는데 이 관성으로 제할 때가 오히려 더 확실히 좋죠. 상태 봐서 인을 쓸 거냐 상태 봐서 재성을 쓸 거냐라는 거예요. 관이 좀 약하다. 저 양인을 눌러주는 게 약하다라고 하면 재성을 쓸 것이고요. 인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 인성은 있고요. 양인은 있고요. 양인월에 혹시 모르죠. 그죠? 약해지면 일주가 좀 약하다라면 인성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정관에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관만이 그래요. 그런데 칠살이 이걸 득지하면 곧 심호 이거 심할 건가? 어쩔 건가? 그거는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알겠는가? 합격에서는 살이 능히 상신 일주를 공격하는 거죠. 살이요. 그런데 희제복 제복을 시키는 걸 반긴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인은 꺼린다는 거예요. 이 살에서. 그러면서 양인에서 이걸 쓸 때는 양인격에서 살을 쓸 때는 오직 의지하는 건 제인 양인을 제하기 위해서 내가 불파상신 일주가 내가 고통을 당하는 하에서도 이 양인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렵지 않다. 나 하나는 그냥 두렵지 않다. 일주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양인 그 묘월을 치기 위해서는 곧 뭐가 있어야 된다? 양이니까, 저 칠살이니까 나의 칠살이에요. 경금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여기 있어요. 다음번에 가면요. 경금과 살이 같이 또 투출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갖고요. 그러면 안 좋다. 왜? 양이 납사를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로 반대로 또 불파상신하고요. 그로 반대로 제인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제인을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하다가 건드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인을 반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뭐예요? 제복을 끓여서 하는 거예요. 제복을 끓여서 하는 거니까 반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복을 시켜야 돼요. 일단요, 양인은요. 제가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이 양인격의 성격의 조건은 우선 10천간 중에 양간이 제 계절에 왕지월에 태어나야 돼요. 일간은요, 왕하다는 전제 조건으로와 이 왕한 기운을 극하는 칠살을 제 용신으로 써요. 하지만 이 칠살이 없는 경우는 재성과 식상도 용신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인의 용관을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땐
살이 없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심해촌 선생님이요. 말씀하시길. 투인 불로라고 해서, 불로가 아니라 불려, 근심력자예요. 양인이 투출했으면, 관을 쓸 때 양인이 투출했으면 걱정을 안 해요. 근심 오지 말아라. 근데 양인에서요, 살이 투출했을 때는요, 투인하면, 양인이 투출하면요, 무성,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양인 합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관은 능이 제인, 양인을 제하는데 투출하면 불에 해롭진 않아요. 관성은요. 근데 이는 능이 합사를 해버려요. 살과 합을 하기 때문에 쭉 유하고 무슨 공이 있겠는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만약 병생오래요. 병생오리면 양인이죠. 투임, 임수가 투출해서 이건 제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임수를 쓰라 이거예요. 근데 우로정, 여기 이 뭐죠? 오화에 뿌리를 둔 정화가 딱 투출하면 어떻게 된다? 정과 합한다, 임수가. 그래서 아무런 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해첨 선생의 말씀을요. 5월에 근데 정오월은 없죠. 그러니까 이모월일 거예요. 그러면 이 임수가 용신을 쓰는 거예요. 용신으로요. 5월에 묘가 입주니까 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수를 써야 되는데 이 오화 속에 있는 이 정화, 이 양인이 투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인 합사를 해서 공이 없어진다. 도로무공이다 라는 거예요. 그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즉 7살이 유 탐한만극 합을 하려고 덤벼들지 극을 하려고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하 제인 어떻게 해서 양인을 제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무공야라. 아무런 공이 없다는 거예요. 공 없습니다. 양인 합사고요. 자, 그래서 평주자 여기서 이제 끼어들어요. 원령양인이면요. 이 사람하고 말이 내 말과 거의 비슷해요. 비계 모두 관살로서 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니에요. 특별히 일주가 왕에서 그 도가 넘어 지나쳤을 때 비용 관살이면, 그러니까 관살을 써서 제인, 양인을 제하지 않으면, 즉 불성 귀격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말해서 양인은 반드시 관살이 이와 같은 것인데 원령이 양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앙하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진신앙. 모두가 원령이 양인이라고 해서 모두 일주가 왕해지는 건 아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설화고가 주장하는 거죠. 무자, 무어, 토가 맞네요. 무자, 무어, 병진, 무술. 이렇게 해서 좌우청도 되죠. 그러니까 이 상관도 강하죠. 식신이죠. 병화로 보면. 일주가 약할 것이다. 원령은 양인이지만 설기가 태심하다. 반대로 끓인다. 신약한 거 끓이죠. 신약해졌잖아요. 무름지기, 조기 양인. 그 양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구를 도와줘야 돼요. 자수관성이 불투. 그래도 다행히 투출하지 않아서 위 무토로 그것을 제할 수가 있으니 불능이요. 쓸 수는 없다. 이 자화하는 말 자수는요. 반대로 인성이 있어서 제거해야 된다. 뭐예요? 식신을 제거하고 조인, 양인을 도와줘야 된다. 목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 아름답다. 즉, 이와 같은 예가 있으니 살과 인이 병투했을 땐 합살무공하다는 건 맞다. 합살무공. 이건 마치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주가요. 묘월에 태어난 간목을 주죠. 목이 강하죠. 이 노래 있고요. 여기 목이 있고요. 여기 또 투출했고요. 그런데 이 경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으로. 이 살을 쓰려고 했는데 을경 갖고 나서 쓸 수가 없다. 위 일내관의 명조인데 즉 탐한 만극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탐을 했다. 이 경금이 을목과. 근데 첫 번째 심해첨 선생님이 설명하신 게 더 맞죠? 편안하죠? 이 간목 뛰어넘어서 을목하고 합하려면 좀 힘들죠? 그러잖아 이 사주는요. 물론 여기에 신금이 있지만 이 신금
과 경금이 너무 멀리 떨어져, 원격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주는 용신이 뭐다? 목화로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용신은 목화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동시에 관과 살이 제인, 양인을 눌러주고 있을 때 경 역시 고조가 있다. 이게 심해점 선생님 말씀이에요. 만약 관살이 투출하면서 뿌리가 심하면 마치 그 귀함은 큰데 관살이 암장 지지에만 있는 거예요. 지지 장이라는 것은요. 지지에 있으면서 별로 투출하지 않았고 혹 투출했다 치더라도 근천 뿌리가 약하면 그 귀함은 작을 것이다. 마치라고 해서 이 사람 승상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이 사주 한번 봅시다. 자, 양인격이죠. 수체, 네, 수체죠. 네, 수체로 양인격의 수체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요 수가 체가 되고요 토화 용조에서 토가 불형이네요. 네, 토가 여기 있어 깊은데 하나가 있으니 그냥 목화로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 보십시오. 자월에 태어나서 기토 음년생이죠. 그럼 여군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자. 그럼 이 사주는요, 예, 해운도 안 좋았을 것이고요. 금운이 지나가고 나서, 예, 화운이 오죠. 예, 남방 화운이 오니까 40년은 고생을 해야 될 사주다. 보나마나 그런 사주입니다. 제가 승상명을 해드릴게요. 40년은 헛고생을 해야 되겠죠. 해운이 안 따라준 사주예요. 한번 봅시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그래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에요. 보세요. 자, 저 병합금은 안 됩니다. 임계수 들어오면 안 되고, 이 갑술대운 좋습니다. 이 20년을 지나야, 25년을 지나야만이 미사오가 오는 바람에, 미호사가 오는 바람에, 되고요. 무토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진대운이 되면 이 사람은 건강 걱정하고, 정권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죽는 데는 이 나이면 죽죠. 80이 넘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사주가 뭐 양인격으로 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좋을 것도 없지만 운도 따라야만 된다. 만약 이게 기후가 아니고요. 양년생이었으면 참 처음부터 막 펄펄 날리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축월만 지나고 나면 목화로 흘렀으면 60년이 좋은 사주죠.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사례명조 3개를 봤습니다. 다음 강의 또 준비해서 양인격을 계속 준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